안녕하세요. 경자환입니다. 오늘도 책 리뷰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가져온 책은 앞으로 100년 인류의 미래를 위한 100장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즉 100장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재테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마케팅의 승리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봤는데요. 경제적인 도움과 인사이트를 위해서라면 이 책은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세계적인 안목을 키우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책임은 어때요? 저는 이 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이 지도가 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좋은 생각이야. 생각입니다. 지희사는 어때요? 저는 책은 되게 멋있다. 멋있어. 뭔가 전문가들이 읽는 책인 것 같다. 그런데 내용은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세계에 닥친 가장 큰 위험들을 명확히 밝히고 그 맥락을 시각화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알린다면 어떨까? 미래로부터 도피하다 퇴보해버리는 위험에 처하는 대신에 미래를 자신있게 헤쳐나가도록 도와줄 새로운 도구들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어떨까? 복잡성으로부터 명확성을 도출해내는 한 가지 방법은 인류의 가장 큰 난제들을 지도에 표시해보는 것이다. 시각화한다는 거죠.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이 책의 모든 챕터를 관통하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세계화의 영향이다. 사람, 제품, 아이디어의 이동이 가속화하면서 문화와 통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이 영향이 언제나 좋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불평등의 심화이다. 거의 모든 지역의 생활 수준이 올라갔지만 많은 나라에서 불평등이 심화됐고 빈부격차는 역시 커져만 간다. 마지막 주제는 신기술의 빠른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다. AI, 로봇공학, 유전체학, 생명공학 등. 이 책에 말하는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세계화, 불평등의 심화, 신기술의 빠른 변화. 근데 이제 불평등 심화가 요즘 코로나 시대 때 더 확산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판의 글 나온 거 혹시 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대출이 엄청 늘었는데 그 대출이 신용등급 1, 2, 3등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96%가 신용등급 1, 2, 3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그 이하는 대출을 거의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신용이 좋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재미있는 몇 가지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지금 화면에 뜰 텐데요. 세계 곳곳에 플라스틱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68페이지.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 대박이었죠. 나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세계화의 결과로 인한 끔찍한 결과 중 하나가 해양 쓰레기의 급격한 증가와 매년 수백만 마리의 어류와 바다새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플라스틱 사용 증가이다. 동아시안 해안과 삼각주에 쌓여가는 해양 쓰레기는 지도에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듯이 해안선을 따라 발생한다. 지도에서 보듯이 지중해 해안의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해보면 유럽과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해양 오염을 줄이는 데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이 지도에서 보면요. 동아시아가 정말 작살이에요, 작살.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줄 나도 몰랐어요. 난 우리나라 이렇게 중심에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대박이고 이거. 애한테서 들었어요. 아, 그래요? 플라스틱 사용량이 1위라고 한국이.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어. 야 이거 봐봐 이러고 알려줬는데 배웠다고. 나 이래서 좋았는데. 환경 오염과 관련된 걸 배울 때 배웠다고. 근데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미국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냥 맞아. 이렇게 툭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버리잖아요. 나라가 별로 없지 않아요?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나라 별로 없는데 나 이 그림 보고 플라스틱 많이 줄여야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 그것도 신기해요. 그렇죠. 아니, 여기도 딴 스타벅스가 나라 엄청 많을 텐데. 딴 나라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게 버리는 값이 너무 비쌀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나오는 지도인데요. 마이애미 해수면 상승 전망. 그래서 4개의 지도가 보이는데요. 좌측으로부터 기온이 0도씨 상승 시, 1.5도씨 상승 시, 2도, 4도 상승 시의 그림이다. 4도가 상승하면 마이애미는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보험회사들이 이미 더욱 빈번하고 극심해지는 이상기후 현상인 뉴 노마를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도 않다. 이 해수면 상승은 우리는 별로 못 느끼는데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지금 대박이죠. 들었어요. 네. 자카르타가. 네, 자카르타 조금 있으면 물에 다 잠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 몰디브 거기만 되게 심각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카르타가 지금 수도로 옮기려고 그러잖아요. 수도 다른 섬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그 유명한 데 어디야? 베니스? 베니스도 지금 전부 다 물에 차가지고서는 장화 신고 다녀야 돼. 거기 원래 물에 조신데. 어쨌든 우리도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는 왜 괜찮아? 우리는 그런 산이 걸, 많아서 그런가? 높아서? 그런 걸 우리나라는 잘 못 느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마이애미는 근데 기온이 4도 상승하잖아요. 이게 좀 과장인 게 4도 상승하면 다 죽어요. 역사상 보면 우린 지금 온난화가 시작된 게 100년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1.5도 올라왔거든요. 그래도 이 난리인데 4도 상승하면 다 죽어요, 사실은. 이게 좀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곧 닥칠 위기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143페이지에 보면 경이로운 스프롤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에 속한다. 지도에서 보듯이 1948년에 비해 2019년에는 도시의 범위가 극적으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1984년 라오스의 인구는 약 330만 명이었지만 오늘날 2천만 명에 달한다. 어마어마해요. 이 지도도 지금 보면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죠? 초록색만 있다. 지금부터 2013년까지 2030년까지 1시간마다 약 77명의 사람이 라고스로 이주해 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런 거는 이 지도와 사진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천만 명이면 대박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제가 다른 데서 읽었는데 기후 온난화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막화가 너무 많이 되니까 옛날에 그냥 유목 삶을 하든가 밀림에서 살던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도시를 계속 밀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살기 좋은 데가 도시화가 되는 거군요. 어쩔 수 그렇지, 없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런 도시가 대부분 어디다? 해안가를 끼고 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해안가 끼어 있는 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대박이 또 있습니다. 164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발명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전 세계 특허 등록 현황. 흰색 점은 각각이 특허 한 건을 의미하며 대양과 대륙에 걸쳐진 여러 개의 점은 미국, 유럽, 중국, 일반, 대만 및 한국 등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발명 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지금 보면 우리 이제 언론에 보면 우리나라 특허 등록 현황이 적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맑아. 이거 엄청 맑아요. 저도 이거 보고 좀 뿌듯했어요. 이렇게 맞아. 조그만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우리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일본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이 진짜. 일본은 옛날에 했던 게 많겠죠. 그렇죠. 여기 러시아에 점이 하나도 없죠. 그 이유 아세요? 러시아는 안 내주는 거 아니에요? 응? 여기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공개하지 않는 거. 아니야. 왜 특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공개를 공개를 안 하려고 음. 특허를 안 해요. 러시아는 특허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얘는 특허권이라는 게 없어.
그럼 그냥 막 가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막스 레닌주의의 유물론적 사상 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특허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는 특허권을 무시하고 써도 되는 공유하는 거예요? 거구나 그냥. 그리고 나라네. 공산주의다. 특허권이 없네. 특허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허권을 그러니까 얘네는 발표하고 등록하는 거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는 그런 문화고 아, 우리는 이걸 갖고 뭐 쓰고 막 이러는 이제 난못 쓰게 활용하고 뭐 이런 의미로 난 못 쓰게 하고 근데- 돈 받고. 세속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러시아는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 러시아도 이 소재 산업이나 뭐 기초과학 연구는 엄청난 데잖아요. 근데 여기 점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스라엘도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네, 없죠. 네. 그래, 맞아. 이스라엘도 여기 이스라엘 요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해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전 생각에 미국에 다 있는 거 아닌가, 그분들이. 그렇지. 아, 그렇지. 미국 가서 특허를 네. 내는구나. 근데 미국 그림 점 보세요. 진짜 장난 그건 아니야. 점이 아니야. 점이 아니야. 별 같잖아요. 별 지나가는 거. 하여튼 이런 지도가 이 진짜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전 세계 인터넷 서버 위치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각 점은 인터넷과 장치의 연결을 의미한다. 아프리카는 남아메리카 및 북아메리카, 유럽을 합친 것보다 인구는 많지만 인터넷 연결은 표시된 것처럼 한참 낮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보면 미국은 역시 작살이에요. 미국과 유럽, 인도, 중국, 우리나라도 꽤 있죠, 그렇죠? 땅덩이에 비해서는 엄청난 거죠. 남한 아주 그냥 다 채웠다고 아. 봐도 되는데. 근데 일본이 거의 없어요. 이래서 일본이 쇠퇴하고 아, 있구나. 그러네요. 이렇게 일본이 느꼈어요. 별로 맞아요. 없네요. 네.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 이 책 읽으면서 모든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다 표시가 돼요. 미래가 좋은 것은 안 밝죠. 좋은 것.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도 다 표시가 돼. 뭐든 뒤지지 않아. 뭐든 뒤지지 않아. 이 정도면 미래가 밝네 생각보다. 그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민족 역사상 지금이 최대 우리 강국의 시기를 거쳐가고 있다. 전성기의 날은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힘이 강한 상태가 지금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리즈네. 네, 잘 타고났지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뭐 시대를 잘 타고 간 거죠. 자, 207페이지에 이 그림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세계 소득 분포도 해서 1800년도, 1975년도, 2019년도에 비교 자료가 나온 그림인데요. 좌에서 우로 하루 임금을 나타내고 있으며 맨 원적의 1.90달러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극빈층의 표준 임금이다. 2019년도에 세계 인구 중 오직 10%만 빈곤층이며 대부분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유럽이나 뭐 이런데 아메리카는 빈곤층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팩트플리스인가?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괜찮게 살고 있다라는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